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관세 노이즈가 여전히 상존하는 시장, 코스피 지수를 좀 버텨준 것은 우리 방산과 조선주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종목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잡아가야지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튀어오르는 종목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8월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이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합병해 공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 기존 포스증권 직원들은 우리투자증권이 양사 직원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아닌 임금 자체만 고려해 직급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급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경력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연봉으로 이제 자른 거예요. 77년생도 대리도 있고. 전문가들은 이 경우 직급이 낮아져 승급 기회를 잃고 그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도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와 소속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속이나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연봉까지는 이거는 너무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고 불안정한 거라서 근로계약을 미리 해놓는 그런 취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 연휴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투자증권 직원들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인간 취급은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투자증권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이 게시판에는 IT 부서는 무보수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데다 발암물질이 우려되는 공사 중인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진 댓글에서는 새벽 1시 퇴근해도 눈치를 봐야 하거나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부서 내 분위기가 존재하며 이 같은 부당함을 부서장과 인사팀에 호소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이후 우리투자증권 게시판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합병 후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인사 및 급여제도 적용을 직원 설명회와 함께 막 시작했으며 연차 및 승진 등 그에 따른 조정은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막바지 전산통합 작업으로 인해 평일 연장, 설 연휴간 휴일 근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고 사무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신규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일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우리 시장에도 또 우리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시장의 큰 변화를 큰 굿즈를 따라 또 키워드를 따라 가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견조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까 좀 전에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 오늘은 굴뚝주들이 시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법 자체를 예전에는 미국 내 이 조선소에서만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동맹국의 조선소까지도 확장하는 법을 개정하기로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과 그 한화 오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진 예전에 HJ 그 조선소인가요? 거기 그 회사도 예전에 한진중공업 그 회사도 이제 해군 함정을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해군 MRO 관련해서 지금 해군이 그 우리나라 그 MRO 미국 해군 MRO 쪽에서 일단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2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MRO 사업에 HD 현대중공업도 뛰어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해군 쪽에서 이런 조선 쪽에서 이 수익을 가져갈 기회를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무기 전시회를 이번에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사주고 있고 이번에도 이 청군 관련해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함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도 이제 청궁2에 대한 수출 협상들이 오가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칠 뻔한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굴뚝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을 갖고 전시회에 나갔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AI에 관련된 건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메타 플랫폼스라는 미국의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인 AI 스타트업 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최대주 지분만 떠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그 창투사들 그 대표적으로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는 초기부터 이 퓨리오사 AI라는 데에다가 투자를 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창투사들은 태그얼롱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을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창투사 지분을 함께 사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다는 이 얘기가 이제 시장에 퍼지면서 두 종목 다 시작과 함께 바로 상한가를 쳤고 그다음에 이 AI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했던 다른 창투사들, LB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종목들도 대거 두 자릿수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 시장에 오늘 당장은 굴뚝주인 조선주와 방산주들이 시장을 견인해갔지만 지금 시장의 판세는 AI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역시나 AI 쪽에 관련된 이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세 섹터에 대해서 살짝 장 마감 흐름과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받아가실
하실 수가 있고 좋은 종목들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링크,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강세 섹터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안 먹네요. 네. 이게 강의가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이 준비해 오신 섹터에 대해서 지금 켜서 확인을 해 주실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참 노트북이 최신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AI 갖고 돈을 벌어주는, 즉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은 AI 챗봇, 즉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관련해서 이 AI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와 함께 우리 상장사 중에서 이 AI 투자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고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모이는 산업 섹터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을 찾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유리기판 등 이런 AI 반도체 종목들. 이 AI 반도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AI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그런 AI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AI 인프라가 깔리는 데 있어서 그 AI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그 부수적인 SOC 시설들 여기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AI가 아주 커다란 몇 층짜리 빌딩에 있는 서버들이 모여있는 AI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도 이제 AI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 안에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 스마트폰을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S25가 이번에 대표적인 AI 스마트폰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또 자율주행 로봇 같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머리라면 이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 몸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AI 모델로 만들어지는 AI 서비스, 무엇이 어떤 AI 서비스가 돈을 벌어다 주는지 이런 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이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100, 요번에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H800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 AI 반도체죠. 그리고 그 A100S라는 그 최첨단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결국은 통틀어서 AI 가속기라고 합니다. AI를 빠르게 움직이게 작동하게 해줌으로 해서 어떠한 연산을 빨리 해주고 그 결과치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 GPU라고 했지만 이게 요즘은 다 이제 AI 가속기라고 부르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기술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AI 반도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 중에 HBM이라는 것이죠. 그 HBM은 계속 발달해서 HBM3E까지 나왔고 내년에는 HBM4라고 해서 한 세대 더 진보된 그런 반도체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HBM3를 누가 더 정교하게 양산해서 더 수익성 있게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HBM3 8단짜리를 납품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2단짜리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는 좀 더 고부가치 있는 쪽으로 넘어갔고 요번에 삼성전자는 드디어 HBM3 8단짜리를 양산 승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시장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그동안 공사가 중지됐던 그 삼성전자의 편택 공장, 이게 이제 2단계 공장인데 그 2단계 공장은 예전부터 여기서 HBM을 양산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양산 승인을 못 받으면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었고 급기야는 공사 자체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평택 그 지역에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 평택 2공장까지 2단계 공장까지 만들어지면 평택 반도체 그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수 있었는데 이 2단계 공사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그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삼성전자가 들어오라는 정부의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었다고 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택 공장에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HBM 8단짜리를 양산 승인을 내줬다고 하니 이제는 당장 고객에 요구하는 그 양산 수율을 맞춰서 생산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말 뜻은 SK 하이닉스의 그 엔비디아향 HBM3 그 8단짜리는 독점이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12단짜리로 더 고부가치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HBM4로 넘어가려고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생산 양산에 있어서만큼은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전히 뭐 그 이빨 빠지는 호랑이나 늙어 빠진 호랑이라는 뭐 비아냥을 듣긴 했지만 솔직히 진짜 그랬습니다. 엔비디아 연구진들한테 삼성전자 연구진들이 아주 망신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 양산을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의 생산성을 이길 수 있는 반도체 회사는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뭐 인텔이나 그런 미국 업체들도 상대가 안 될 정도니까요. 중국 업체들도 따라오려고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생산성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HBM3 가격도 떨어지고 그 AI 반도체 가격 H100도 그렇고 그 A100S도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양산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반도체의 이 연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우리가 플라스틱 PCB라는 게 이 AI 반도체를 그 플라스틱 PCB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AI 반도체를. 근데 이게 워낙 이 연산 능력이 빠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열이 납니다. 발열 현상이 나면서 이 PCB,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걸 휘어지는 것이죠. 휘어지면 전체적으로 그 설계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이거 블랙엘이라는 AI 반도체가 발열 문제가 있다는 게 1년 내내 말이 나왔어요. 결국은 엔비디아 AI 반도체, AI 가속기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브 업체들한테 니들이 설계를 변경해라 해서 요구해서 임시 대응을 했지만 결국은 이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하면 블랙엘이라는 AI 반도체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죠. 올해 SKC가 그 CES 2025에 실질적인 그 유리기판 그 오리지널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뒤에 그 전시장 뒤에는 서버들을 쫙 깔아놨죠. 그러면서 SKC가 올 상반기 내에 유리기판을 양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이 유리기판을 필요로 하는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그 젠수랑 CEO를 만나고 와서 우리 기자들이 있는 데서 이 SKC 그 부스에 와서 팔고 왔다 이 한마디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유리기판 분야에서는 SKC가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양산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앞서 나가는 SKC에 대해서 경쟁자인 그 삼성전기나 또 그 LG 이노텍 이쪽은 좀 한 단계 늦었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나 양산을 가능하다고 그러고 여기에 답답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서 유리기판을 직접 양산하겠다고 그 파트너사들과 해서 자기가 직접 다른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직접 유리기판을 만들겠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나섰습니다. 삼성전기로서는 자기 주 고객사인데 삼성전기가 저렇게 나오면 진짜 완전히 좀 돌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리기판 이 부분도 이 AI 반도체화 때문에도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대기업에도 벌써 SKC라는 종목이 있고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만들면서 유리기판까지도 직접 만들겠다고 뛰어들 정도로 이쪽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AI 인프라 투자에 미국은 그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AI의 샘 알트만 CEO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손 마사요시 회장하고 그 소프트뱅크죠. 모두 한국에 오셔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길 의사를 타진한 것 같고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AI 동맹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이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개입을,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선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게이트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I 인프라 투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AI 인프라 투자는 미국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을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일반인들의 생활 그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공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를 4년 동안 쏟아붓겠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오픈AI의 소프트뱅크가 매년 4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고 투자하지만 실제로 사용료로 지불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픈AI는 그만큼의 수익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픈AI는 그 생성형 GPT에 대해서 챗 GPT에 대해서 매달 20불 정도 유료로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뭐 소프트뱅크에서 말 그대로 이제 400억 달러를 1년간 사용료로 받게 되면 그 20달러 안 받아도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기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쌓기 위해서는 그 AI 데이터 센터 내에 그 태양광 패널들을 쫙 깔아줘야 됩니다. 즉, 태양광 발전이 기본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24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이 낮 시간에 발전해놨던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놨던 그것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담았다가 저녁 시간에 그걸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서버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을 이 AI 데이터 센터에 그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모두 SMR을 만드는 이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은 설계만 돼 있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SMR이라는 그 소형 모듈형 원전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삼성물산도 그렇고 두산 그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여기에 투자자로 현대건설도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주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미국에 있는 SMR 만드는 회사들이 설계를 한 것을 실질적으로 원전을 만들 때 그 원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걸 대신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SMR을 실제 건설하려는 허가를 받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 SMR이 실제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뻔도 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용인이라는 데가 서울에 너무 가깝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여튼 이 SMR이라는 것은 여기에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에는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관련주들을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에 태양광도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라는 아까 핸드폰을 제가 들고 말씀드렸지만 그 핸드폰 안에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발전해서 요즘 갤럭시 S25는 웬만한 인공지능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떠한 그 AI 챗봇도 다 돌아가는 그 정도 그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서 어떠한 AI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AI 기술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뜻은 다양한 AI 챗봇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챗봇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닷컴 버블이라고 98년, 99년, 2000년까지 해서 그때 대규모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붐이 일면서 벤처기업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벤처기업들 갖고 그 위에 20년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줬고, 그런데 앞으로의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AI가 만들어주는 AI 챗봇들이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는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최근 들어서 갤럭시 S25가 이 사전 판매에서 사상 그 모델 중에 가사상 최대로 많이 팔렸다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사전 판매에서 제한돼서 얘기한 거지만 나름대로 가격도 삼성전자가 동결을 해버리고 이 갤럭시 S25를 키우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플 아이폰은 AI를 제대로 그 안에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이름만 지었지 제대로 포팅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S25는 말 그대로 AI 스마트폰이라는 걸 진짜 갤럭시 S25에서 구현해냈습니다. 갤럭시 S24에서는 맛배기로 보여줬다면 갤럭시 S25에서는 제대로 된 AI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는 온 디바이스 AI들, 즉 AI 챗봇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 것인지 그 회사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 쇼크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딥시크 쇼크라는 건 말 그대로 예전에 AI라는 건 AI 모델은 미국의 빅테크들, 대표적으로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대규모로 돈을 투자받아서 이런 그 애들만 대규모로 투자를 받은 이런 오픈 AI만 만들 수 있는 AI 그 모델이 AI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 엔비디아의 그 H100이나 A100S 같은 최첨단 AI 가속기가 아니라 H800이라는 중국이 ች단 기술을 갖지 못하게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는 그 규제 안에 있는 H800이라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AI 가속기를 갖고도 오픈 AI가 만든 생성형 책 GPT 이상의 그 O5 같은 그런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뛰어넘는 그 기술에 맞먹는 그런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도 그 오픈 AI가 투자한 것에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말 그대로 AI 챗봇, 즉 이런 AI 모델을 사와서 자기네 서비스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어떠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AI 챗봇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저렴하게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중국의 딥시크라는 이런 AI 모델을 사용해서 더 싸게,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AI 챗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술적 혁신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자신들의 이 폐쇄형 AI 이 모델 정책이 전체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라는 발언을 직접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오픈소스 기반의 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 오픈 AI가 만드는 폐쇄형 AI로서는 그 속도를 오픈소스 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오픈소스 쪽은 전 세계 어디나 24시간 누군가가 계속 오픈소스를 갖고 AI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챗 GPT 같은 그러니까 이 오픈 AI 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폐쇄형이기 때문에 오픈 AI 연구진들, 기술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에서 오픈 AI의 이러한 그 AI 모델을 보고 말 그대로 고비용, 저효율 이런 말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 중국의 딥시크를 공개한 날 이 엔비디아 주가가 17%나 폭락을 한 겁니다. 브로드컴도 역시 17% 정도 폭락을 했죠. 왜? 앞으로는 그 아주 비싼 최첨단 그 AI 가속기인 H100이나 또
또 A100S 같은 그런 가속기가 필요 없이 H800만 갖고도 충분히 이런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갖고 AI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A100S나 뭐 H100 같은 이 비싼 AI 가속기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나온 뉴스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 이 엔비디아를 찾아가서 요번에 10,000개를 샀다, 누구는 30,000개를 샀다. 근데 거기에 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데 더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국의 이 딥시크라는 이런 회사가 한번 해보고 나니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AI 모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왜?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온 디바이스 AI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수많은 AI 챗봇들이 만들어지고 그 AI 챗봇들은 자신들의 그 기술과 자신들의 어떤 그 시장을 갖고 이걸 갖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투자자들은 돈을 진짜로 벌 회사들을 그 중에서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인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 똘똘하고 예쁘고 앞으로 돈을 벌어줄 효자인지 그놈을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자, AI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AI 모델을 만들고 AI 챗봇이 만들어지면 그 AI 챗봇이 하는 게 AI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자율주행하고 AI를 따로 떨어놓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테슬라 안에서 지금 오토파일럿이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AI입니다. 그만큼 이런 AI 기술이 접목돼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구체화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또 자율주행 기능이 이 기술이 로봇에 적용이 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서비스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비스 로봇 중에 하나가 우리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만들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거의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다 뛰어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인간이 지금까지 유사이래로 만들어온 모든 도구를 갖고 인간과 똑같은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전기와 또 전기와 에너지 같은 것만 공급해주고 기름칠만 좀 해주면 하루 24시간 365일 군소리 없이 파업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죠. 그것도 로봇 노동자가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그 공장에서 몇 년 안에 몇 년이라고 그러지만 당장 올해 겨울에 2025년 겨울에 그러한 로봇들이 우리 생산 현장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이 현대차가 최지주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인수한 지 현대자동차가 2020년에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지 지금 4년, 5년 만에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발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로봇이 이적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노동을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동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죠. 그만큼 이 AI 서비스가 이제 점점 수익화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에서 가장 비싼 비싼 내구재가 자동차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크죠. 한 집마다 로봇 한 대가 말 그대로 지금 주일마다 했던 청소나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일들을 다 로봇이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지겠죠. 저도 이제 쓰레기 갖다 버리고 하는 것들 굉장히 귀찮은데 그 일을 로봇이 다 해주게 되면 지금 말로는 테슬라에서는 한 대 2천만 원에 팔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가격이 나오면 한 대 들여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도 한 200만 원 하는데 내 일을 대부분 다 해주는데 그리고 한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면 2천만 원 투자할 만하죠. 네, 자동차처럼 주차장에 그냥 고이 모셔놓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듯이 AI 서비스가 이제 수익화되고 있습니다. 자, AI 공략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모델의 기술력이 어떻다 떠드는 건 다 상관없습니다. 기술이 세계 최초이고 기술이 세계 최대 무슨 상관입니까? 돈을 벌어야죠. 실제로 그러한 AI 기술을 갖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업 모델을 정확히 갖고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이 AI 기술을 구현시켜주는 로봇을 만드는 장비 회사든지 아니면 로봇에 포팅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든지 그런 확실히 돈을 버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종목을 찾았고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내일 장에서도 톡톡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잘 잡아가시려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QR코드가 어렵고 번거롭다, 잘 안 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메시지로 링크가 바로 가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이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역시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를 통한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차트 오랫동안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AI 쪽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체는 대부분 전기전자 쪽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협력회사라면 더더욱 이런 AI 쪽에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죠. 삼성전자 협력사 중에 메모리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어딜까요? 한양디지텍입니다. 이 한양디지텍은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바로 삼성전자와 직거래를 하는 공장이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들어내면 그 D램을 이 한양디지텍에 보내고 한양디지텍이라는 회사는 이 심텍이라는 회사의 PCB를 사서 그 메모리 모듈이라는 거, 좀 초록색 회로기판에 반도체 칩을 꽂아서 고정시켜서 만드는 이런 모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다시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삼성전자는 그걸 받아서 서버 회사에 넘겨 서버 회사가 그 서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메모리 모듈 협력업체로서 한양디지텍은 작년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서버에 이런 메모리 모듈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이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이 메모리 모듈이 엄청납니다. 이 말 뜻은 앞으로 4년 동안 한양디지텍은 대량의 이 카메라, 그러니까 이 메모리 모듈을 양산할 수 있는 일감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양디지텍의 실적이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한양디지텍은 SSD 사업도 삼성전자의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 디지텍의 이 베트남 법인은 생산 캐파도 여기에 대응해서 늘려놓은 상태예요. 말뜻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더 많은 메모리 모듈이 필요하고 더 많은 SSD가 필요하더라도 여기에 맞게 한양 디지텍의 베트남 공장 생산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이 자기 생산 캐파를 늘릴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그냥 뭐 부동산 투기하듯이 공장 땅을 사고 막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를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시고 일단 매수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이지만 이게 1분기마다 이 실적을 확인해 보시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 한양 디지텍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봅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이것도 오랫동안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이게 삼성전자 거래처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별로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 종목들이 많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AI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즉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이런 팹리스 업체들,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대 나와서 이 전자공학과나 이런 쪽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실제로 진짜 천재들이에요. 그런 천재들을 모아놓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지 않으면 삼성전자 공장도 쉬게 됩니다. 그만큼 이 AI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이 업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반도체 하나를 설계하는데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AI 반도체를 이용하면 이 기간을 좀 더 짧게 줄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AI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IP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설계 기술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I 서비스용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설계할 때 있어도 이 회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능이 좋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면 열이 많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반도체는 이게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CB를 충분히 사용하는데도 이걸 바꾸려고 유리기판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던 이유가 발열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 반도체 전체 산업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이 기존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에서 뒤떨어진 기술을 그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광반도체에서 한 번에 추월하기 위해서 중국이 광반도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광반도체 분야에서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광반도체에 좀 주로 들어가는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국책 과제로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의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요번에 6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되죠. AICP는. 근데 이 유상자 받은 자본들은 1년 후에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물량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수가 15,500원을 했는데 이미 주가가 올라버렸죠. 이게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제가 보면서도 미리 이제 정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벌써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가는 충분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가 매수가 대비해서 1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AI 반도체가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달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전액 콘덴서를 만드는 종목인데 이것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스캡이라는 것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기가 갑자기 끊겼을 때 전기를 모았다가 흘려주는 콘덴서의 일종인데요. 그 에스캡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삼화전기죠. 그런데 삼화전기도 또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보다 매수가는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화전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대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37,000원, 목표가는 57,000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삼화전기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KB라는 거 삼성전자와 같이 개발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현대 모비스와 함께 이 차량용 페라이트 코어를 개발을 해서 여기 전기차나 또 하이브리드 차 안에 들어가는 이 전자파 차폐용으로 이런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서도 수요가 전장용 부품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화전기는 전기차 쪽에서도 돈을 벌고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돈을 벌고 양방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디까지 돈 벌지는 앞으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목표가는 매 분기마다 실적을 보시면 목표가를 더 올려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공략주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주셨고요. 비법도 강의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부도 해보고 장중에 좋은 종목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링크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돈 드는 거 없으니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좋은 공략주 그리고 이렇게 비법까지도 남김없이 알려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